49회 선거주 대강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전문적으로 내가 이제 세부적인 것보다 좀 전체를 볼 수 있는 개념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의식이라는 것이 브레인 구조하고 기능을 차근차근 밟아가면 조금 지나면 큰 덩어리가 확 이렇게 만나게 돼요. 그 큰 덩어리 중에 밑에서부터 보면 이제 척추로 쭉 해갖고 자율중추로 쭉 올라오는 본능적 욕구, 그 본능적 욕구를 운동으로 표출하는 시상하부, 시상하부에 조금 올라오면 림빅 시스템, 파페츠 해를 중심으로 한 대뇌 대변계가 이렇게 감싸고 있죠. 그쪽에서는 주로 뭘 하느냐 하면 본능의 정서적 처리를 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감정이 생성이 되죠. 감정이 운동적 측면이 있고 정서적 측면이 있어요. 본능이 올라와서 본능이 운동적으로 표출되는 시상하부. 그래서 멀쩡한 사람도 시상하부에다가 실험을 정기적 자극을 주면 갑자기 확 성을 내고 또 전기자극을 주면 갑자기 울어요. 울다가 또 한 5분 내로 전기자극을 주면 웃을 수가 있어요. 울다가 갑자기 웃을 수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의 가장 1차적 감정은 그 자동적 그 기제에 의해서 표출되는 기계적 메커니즘이에요. 본능의 운동적 측면이 지상에서 분출되고 위로 올라오면 그것들이 이제 배경 정서, 그 다음에 사회적 정서를 동반하게 돼요. 사회적 정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명심, 수치심, 명예심, 사회적 정서가 확 모여갖고 이게 비하게 드러나는 게 왕따라는 현상이죠. 열애식으로 왕따. 그 다음 좀 더 미미하고는 배경 정서라는 건 뭐냐면 우리 항상 갖고 있어요. 어떻게 있다 하시면 오늘 어땠어요? 물으면 집중해요. 어땠어요? 물었을 때 인사하자마자 됐죠. 오늘 기분이 어때요? 하면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어떤 순간, 깨어있는 어떤 순간도 어때요? 이렇게 물으면 자기의 몸 상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배경 정서입니다. 이게 다마지오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배경 정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정이라는 것은 설레고, 즐거워하고, 분노하고, 공포를 느끼고, 슬퍼하는 이 5가지 정도를 1차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 감정, 배경 정서, 사회적 정서 요것들까지는 지상하부에서 대뇌 변전 시스템에서 다 만들어져요. 자, 가장 핵심은 그까지는 무의식적입니다. 반사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제어할 수 없어요. 화팍 날 때 제어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까지는 반사 회로적으로 척추 외관 변전 시스템 중심으로 반사 회로로서 돌아가는 거고, 그것들이 마지막으로 처리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내장 관절 본능에서 올라온 것이 최종 처리되는 피지가 어떠냐 하면 복내척, 내척 전전두입니다. 안화 전전두요. 그 다음에 복내척 전전두 두 개 합쳐서 내척 전전두를 하는데 내척 전전두에 대해서 1차 감정, 배경 정서, 그 다음에 사회적 정서 이런 것들이 수식이 돼요. 수식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도록
거친 이 표현들이 이렇게 순화가 돼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올라와서, 저 항상 강의할 때 이렇게 올라와서, 이 눈동자 있는, 이렇게 쭉 올라와서 눈동자 있는 이쪽에 있는 피질에서 치료가 나옵니다. 그것도 요 밑에 있는데, 그것도 역시 전두엽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척 전두엽이라고 합니다. 그 맞은꼴로 있는 거는 이쪽부터 오는 게 뭡니까? 이렇게 해서 뒤쪽 감각 피질이잖아요. 감각, 시각, 청각, 체감각 피질에서 해갖고 일로 넘어오는, 물론 야는 파편체를 거쳐서 나오긴 하는데 일로 들어오는 이로 들어오는 흐름에서 최종 이렇게 모아지는 곳이 배별석 전면두엽입니다. 그래서 배별석 전면두엽에서 세 개의 상을 구성해요. 시각, 청각, 체감을 중심으로 해서 바깥 외부 환경을 최종적으로 모니터링하죠. 그러니까 딱 되죠. 전두엽이라는 아주 유력한 위상은 뭐냐면 나의 본능 시스템의 관점에서 외부 환경 정보를 셀렉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고 되겠어요. 그래서 그 전두엽 시스템이 사실은 그 영장류, 그 다음에 호모사피엔스가 오면서 최종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뭐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컨서스니스예요.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라는 걸 일반 용어에 가장 가까운 건 사실은 마음이라는 용어예요. 사실은. 근데 마음이라는 용어보다 더 파워풀해요. 뉴로사이언스에서는 마인드, 마음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공식 용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컨서스니스, 마음, 의식은 공식 용어입니다. 그래서 의식은 상태가 있고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있고 그래서 의식의 상태는 뭘 보시면 되냐면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간단히 그림을 그리면 이런 그릇이요. 텅 빈 그릇이요. 참 재밌어요. 의식 상태는 텅 빈 그릇이요. 그 다음에 내용 측면에서 대략 두 가지 관점을 볼 수 있어요. 의식의 내용 측면에서 지각적 의식이 있고 언어적 의식이 있어요. 지각적 의식이 있고 언어적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의식의 분류에서 언어적 의식을 우리 일반적으로 항상 이야기하는 이걸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생각이에요. 이 의식이라는 건 얼마나 파워풀한 개념이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흔히 이제 생각 잘가, 생각나네, 생각해봐 할 때 그 생각. 그 생각은 언어라는 상징을 쓰는 의식의 한 형태입니다. 그 내용적인 측면을 볼 때입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지각적 의식은 그럼 도대체 뭐냐? 지각적 의식은 우리가 항상 일어나고 있어요. 이 보고 있잖아요. 알잖아요. 뭘 아는데? 이거 보세요. 이 마이크잖아요. 내가 보고 있잖아요. 마이크네. 알잖아요. 이런 거. 그럼 이거는 내가 마이크네 하고 이럴 때는 뭐냐 하면 사실은 언어를 매개로 한 언어적 의식이 되는데 그거 아닌 상태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저는 이렇게 서울 보면서 한강을 보는데 한강 대단해요. 이야, 파리에 새들한 것도 훨씬 좋고 훨씬 넓고 또 한 번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언어가 물들기 전에 보잖아요. 소영령하게 그때 보잖아요. 그때 완전히 깨어있잖아요. 의식이 그대로 동작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아는 스님이 항상 법문에 잘하는 이야기를 뭐냐면 이렇게 성경에 들었을 때 아무 생각하지도 않느냐? 물론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텅 빈 그냥 아무것도 없는 무생물 같은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생물적 상태가 어떻게 다르냐면 텅 비었긴 한데 내 앞에 개미 한 마리 지나가는 것조차도 산차치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때 무슨 언어가 묻기는 했나요? 안 묻었잖아요. 그냥 부르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뭐냐면 지각적 의식입니다. 그게 창의 지각적 의식이고, 이걸 그림을 그리면 지각적 의식은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나중에 오래 기억할 겁니다. 지각적 의식은 동일하게 텅빈 상태인데 여기다 투명한 아니 뭐 거울을 하나 이렇게 펴면 관찰하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모든 것이 여기 투영될 거 아니에요. 언어에 붙들지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러니까 요 상태하고 요 상태를 굳이 그리려 하면 그릴 수 있어요. 이 상태로. 이 상태는 뭐냐면 그랬어요. 예. 잔뜩 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이 들어가 있는데 이 물이 말 그대로 출렁이는 거예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툭 튀기도 하고 이렇게. 말 그대로 이렇게 됩니다. 굳이 그리자. 이 세 가지 상태가 있어요. 세 가지 양상이 있어요. 의식에. 의식을 상태하고 내용으로 나누는 그 이론을 잘 전개한 책이 솜저의 내와 내부라는 책에 보면 이 사람이 아주 명확히 합니다. 내와 내부 책의 솜저 아주 명점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나가는 거는 여기서부터는 저희 이론입니다. 다른 데서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 세 가지 상태. 그래서 의식에 지각적 의식이 있고 언어적 의식입니다. 많은 개가들 자료를 이렇게 종합해봐도 그게 명확해요. 그래서 에델만은 이걸 어떻게 해놨냐면 지각적 의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지각에 범주하게 돼요. 이게 에델만의 핵심적입니다. 그 다음에 언어가 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언어적 의식이 나오면 당연히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뭐냐면 에델만 고차의식이라고요. 언어만이 고차의식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참, 언어가 놀랍습니다. 인간 현상에 거의 뭐 한 70, 80% 언어를 이해하지 않고는 인간 현상을 접근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차의식의 정신 내의 정보 처리 과정의 고차의식 관점에서 보면 뭐냐면 세계는 한국의 노래와 같다. 참 눈이 팍 뜨입니다. 세계는 비트겐슈타인이 그랬잖아요. 세계는 사건의 총하다. 이거 유명한 건지인데 내각적으로는 그보다 더 오히려 이게 더 의미가 있다고 해요. 세계는 한국의 노래와 같다. 한국의 노래와 같다. 영어에 이런 말 있죠. You name it. 너 한번 말해봐라. 뭐든지. 내 이야기 해볼게. You name it 말씀. 뭐든지 한번 노래 제목 한번 이야기했어요. 애국가, 동백꽃. 흘러나오잖아요. 중요한 포인트는 You name it. 제목만 말하면 흘러나오잖아요. 그 곡을 아는 이상 멈출 수 없잖아요. 흘러나와요. 한국처럼. 뭐냐면 우리가 세계상을 안으로 테이크인하는 방식이, 매핑하는 방식이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면 세계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뭐냐면
패턴의 서열로 받아들인다고 그래요. 이게 핵심입니다. 패턴의 시퀀스. 패턴의 시퀀스로 받아들입니다.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이게 리얼한 결과가 뭐냐면, 이래. 근데 지난번에도 그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단어든 내가 거꾸로 한번 해봤어요. 그걸 노래 곡을 거꾸로 한번 불러봤어요. impossible. 불가능해요. 그리고, 자, 아까 이야기했죠. 뭐, 바람 거꾸로 하면, 람바. 그럼 가을 하늘을 거꾸로 하겠어요. 한참 프로세스 해야 되죠. 그게 단어 길이가 한 10개쯤 되면 impossible예요. 물으세요. 왜 이렇게 어렵게 되어 있는가? 자, 언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잘 들으세요.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하는 일상생활을 순서를 바꿔보세요. 예를 들면 양치질하는 방식, 세수하는 방식을 순서로 한번 바꾸고, 그 다 순서 있잖아요. 밥 먹을 때 다 순서가 있잖아요. 행동에, 동작의 순서가 있잖아요. 그거 한번 바꿔보세요. 무슨 말이죠? 왜 우리의 이 동작뿐만 아니라 언어를 순서를 바꾸는 것이 그렇게 불가능에 가까운가? 간단해요. 그걸 받아들이는 양식이 시퀀서, 순서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브레인에 임프린팅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순서는 바꾸기가 지극히 어려워요. 가장 간단한 경우에도 바꾸기 어려워요. 바꾼다 해도 곧장 원래 순서로 돌아가요. 네. 이게 인간 브레인의 정보 처리에서 가장 근본적인 비밀입니다. 그리고 사실 레어의 비례하는 그 책 있잖아요. 쿠킨스의 전체 이론이 사실 이 한 문장 속에 들어있어요. 그 책을 다시 한번 보세요. 대단한 책인데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출발이 딱 이 한 문장. 패턴의 서열. 여기서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풀어서 한 겁니다. 이걸 풀어서 갖고 거의 한 500편이 되는 책을 하는 거 아닙니다. 패턴의 서열. 패턴의 서열. 자,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하는 거는 대부분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죠. 생각은 언어죠. 자, 언어를 보세요. 자, 사과라는 바람이라는 단어를 한번 봅시다. 자, 발음을 하면 음소를 다 나눠보면 비읍 아, 리얼 아, 리얼이잖아요. 그럼 발음을 이렇게 하면 바람 이렇게 되잖아요. 그걸 붙여야 바람이 나잖아요. 이게 뭐냐면 음소의 서열이 단어를 만들고 단어의 서열이 구조를 만들고 그러니까 구조 속에 구조가 들어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자연은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이 전체 구조는 구조 속에 구조가 되어 있어요. 집이 있으면 방이 있고 방이 있으면 창문이 있고 이런 식으로 태양계가 있으면 솔라 시스템 내에 행성이 있고 행성이 있으면 위성이 있고 왜냐하면 자연의 구조 속에 구조가 있는 이 패턴을 인지 시스템이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거기서 출현한 언어도 그러한 구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동물 시스템은 그런 구조를 이용해서 생식을 하는 거예요. 생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는 대규모로 그런 구조를 우리 브레인 내에서 자발적으로 제너레이션 하는 거예요. 구조잖아요, 언어도. 그게 바로 뭡니까? 그 언어학자 정석희가 그렇게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론이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 그러니까 분절음에 있어서 분절적 구조에 있어서 주어하고 목적어를 무한대로 바꿔줄 수 있잖아요. 그게 어디서 왔느냐 하면 바로 우리 판문경에서 왔어요. 판문경에서 사실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다시 바람이라는 한 발음을 하는 순간 자 보세요. 참 재밌습니다. 누가 내 앞에서 바람이라는 단어를 발음을 하면 저는 바아라암 이렇게 듣지 않잖아요. 그냥 내 순간적으로 바람이라고 듣고 이런 거죠. 좀 다른 조금 다른 가을 하늘이라는 단어를 듣는다. 구절을 듣는다. 가을 하늘 들으면 가을 쭉 하고 음성 한 나열이 되거든요. 사실은 그걸 이쪽으로 청각을 분석하면
그 나의 순서가 다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들어갔는데, 우리한테 인식되는 거는 가을 하늘, 인식이 되고, 그거 정도도 아니고, 사실은. 가을 하늘 하면, 청명하고, 코스모스 생각나고, 그 다음 쭉, 계열을 따라서 무한대로 확산되어 나가잖아. 그래서 그 한 중간 계열에 있어서 그걸 음수로 분석하는 거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요. 자, 그런데, 역순으로 내가 가을 하늘이라고 발음할 때는, 브로카 영역, 그러니까, SMA 발음 운동 영역하고 브로카 영역에서 이걸 발음으로 바꿀 때는 다 하나 음수를 발음할 수 있게끔 풀어내요. 이게 핵심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이 감각판에서 시각, 청각, 체감각의 감각 입력을 받아들일 때는 그게 에너지 흐름이거든요. 분절적으로 이렇게 덩어리질 수 있는 에너지 흐름이요. 그렇게 받아들여서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바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서 그 다음 계층 피즈가 올라갈 때는 그 음소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바람이란 단어가 올라가요. 이게 핵심입니다. 바람이라는 꼬리표가 올라가요. 여기 유교철학을 보면 도가도 비상도 예를 들면 도덕경 그런 이야기 해봤어요. 그럼 그때 말하는 도라는 건 엄청난 걸 대표하는 꼬리표잖아요. 그때 말하는 도 하나를 풀려고 도학자들이 거의 수백 년 동안 수많은 도학자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꼬리표를 풀어봤더니 삼남만성이 다 들었더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그 패키지 관점으로 봐야 돼요. 패키지 관점. 그러니까 얼마나 큰 덩어리로 잘 타이트하게 밀봉하느냐. 이 꼬리표, 주소표. 피질 계층으로 올라갈 때 그 내용물을 갖고 가는 겁니다. 그 내용물을 대표하는 집 주소만 갖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단어의 비밀입니다. 언어의 비밀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위에 올라가서는 그것이 구문이 되고 그게 단편, 그게 시가 되고 그게 소설이 된다는 거죠. 네. 그게 무슨 소리인가? 네. 패턴이 시편서잖아요. 패턴이 흐름이에요. 기가 막히잖아요. 패턴이 흐름. 네. 그래서 누로사회적으로 우리가 이게 할 수 있는 거는 패턴을 분류하고 분류된 패턴을 잊어버리지 않게 꼬리표를 붙이는 이거밖에 못해요. 야간은. 그 패턴을 분류해갖고 꼬리표를 붙이는 행위가 바로 언어 이름 붙이기잖아요. 사물에 이름 붙이는 거고 그 이름 붙이는 그 덩어리에 꼬리표만 달랑 모아갖고 언어라는 가상 세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언어는 본질적으로 가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꼬리표에 해당되는 거고 집 주소가 꼬리표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파트 전체를 두고 갈 수 없잖아. 그리고 주소만 두고 가면 되잖아. 그런데 내가 들어가 사놓으면 다시 그 패키지를 풀고 그 속에 들어가야 돼. 분리세계에 들어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걸 내가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상향 흐름, 하향 흐름이라고 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감각 입력에서 들어와갖고 이게 언어라는 이름 붙이기를 해갖고 위로 올라갈 때 더 높은 피질로 올라갈 때는 꼬리표만 올리는 거예요. 네. 그 흐름을 상향 흐름이에요. 한 따라서 상향 흐름. 상향 흐름. 네. 감각에서 인지로 올라가는 게 상향 흐름입니다. 그 다음에 하향 흐름은 묘의 전두엽에서 인지에서 다시 감각으로 늘어오는 거. 내가 발음할 때 일어나고 있는 사람이죠. 발음할 때는 바다라는 단어를 발음하려면 바다라는 음소를 그 음가를 기억하는 영역이 있거든요. 다 있어요. 피질에서 바다라는 단어를 찾아갖고 그 바다라는 게 꼬리표거든요. 그러면 그 꼬리표를 풀어야 되거든요. 팩트를 푸는 과정이 뭐냐면 브로카 영역에서 발음으로 구체적 자음모음 발음 서율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 자음모음 서율을 바꿔준 게 성대를 울리고 쭉 하잖아요. 기가 막혀요. 내가 최근에 갖고 있는 찾은 자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발음하는 그 과정에 갖는 데는 전체 그 몸의 부위가 나오는데 그거 몰라요. 창대까지 다 관련돼 있어요. 그 뿌리가 우리가 하는 발음이 사실은 그 영장류의 그 외마디 소리하고 거의 같은 계열이에요. 더 놀라운 게
신경해부학에서 오늘 이 책이 나올 겁니다. 이 책이 나와요. 그 안타리오 싱글러 자이레에서 그러니까 전대상에 한 그 영역 맵이 나옵니다. 이 책이 이 책이 참 대단한 책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책에 없는 놀라운 자료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어디서 볼 수도 없는 자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발표 지금 이번 책이 나오면 전대상해가 이렇게 있잖아요. 후대상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전대상해 이쪽 영역에 맨 앞에 있는 게 뭐냐면 자율신경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두 번째 요령이 뭐였냐 하면 보컬 트랙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양이냐면요. 우리 몸이 찌뿌둥하고 몸이 아프면 우리가 나이 든 사람도 한국에 잘 뭐냐면 집에서 보면 소리가 나오잖아요. 뭐냐 막 아이고 그렇지. 아니 특히 일요일날 운동 안 하고 소파에서 점심 막 그냥 짜장면 시기가 펑 묻고 그냥 연속 그거 보고 넘어져 하고 몸 자세 움직일 때가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뭐예요? 바로 이 전대상이 사고 있어요. 이 내장, 관절, 몸통에서 자율신경에서 올라오는 이걸 열처리해요. 바로 옆에 있는 게 뭐냐면 성대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 상태, 찌뿌둥한 상태를 발음하게끔 돼 있어요. 목욕탕 들어가고 뭐 시원하고 기분 좋아하잖아요. 탕수육으로. 그게 진짜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네. 그게 왜 이야기 드리냐면 그게 바로 랭귀지의 기원이에요. 랭귀지의 기원이에요. 그러니까 원숭이나 이렇게 외마디 소리 하잖아요. 외마디 소리. 이것들이 다 계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자원 모음의 뿌리가 흘러있는 게 있어요. 하나도 신기하게 생각 없어요. 언어가 뭐 인간에 와서 갑자기 출hiện 이런 문제가 아니고 물론 언어라는 이 다른 그 정교한 프로세스는 인간에 와서 폭발을 했지만 그걸 발음할 수 있게끔 우리 인체 구조는 그 전에 훨씬 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동물들이 그 몸창 낑낑거리잖아요. 개를 보면 낑낑낑낑거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잠깐 이야기 보면 이게 핵심입니다. 세계는 한국의 노래와 같다. 이쪽 관점에서 보면 이쪽 브레인이 세계상을 받아들일 때는 도대체 뭘 받아들이냐면 패턴을 받아들여요. 잘 들었어요? 패턴을 받아들이고 그 패턴이 받아들인 패턴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패턴이 이제 저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저장이 되느냐 하면 주로 감각 연합 영역이 저장이 돼요. 시각적, 청각적, 체감각적 연합 영역에 반복해서 되풀이된 패턴이 저장이 되면서 저장이 되니까 공동 패턴이 드러난다. 그게 바로 지각의 범주화. 오케이? 지각이 범주화된다는 말은 뭐냐면 작은 현상이 하나 있으면 범주화할 필요 없잖아. 그 현상이 무수하게 변이를 갖고 베리에이션을 갖고 되풀이되니까 그 개별사항을 다를 기억하게 할 수 없으니까 그 도대체 공통점이 뭐야라고 보게 되는 거죠. 굉장히 경제적인 거죠. 공통점을 딱 찾는 거죠. 그게 바로 지각의 범주화죠. 자, 그 다음 보세요. 도대체 그러면 어떤 패턴이 시간상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패턴이 있는 거예요. 자, 미리 이걸 이해하실 때 지금 우리 인간 몸 전체 이걸 갖고 한 인간으로서 그걸 보면 안 돼요. 이걸로서 봐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제가 미토콘드리아라는 책을 읽는 그 독해법이 있어요. 그 유명한 책 있잖아요. 미토콘드리아. 그건 다시 한번 읽어봐야 돼요. 그 위대한 책이에요. 그거 세부적으로 틀린 많이 따지던데, 나 진짜 그런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왜냐면, 책 전체가 갖는 핵심적인 걸 놓치고, 그거에 첨가하는 자료가 좀 틀릴 수 있지. 그걸 갖고, 그거 인용한 논문이 수천 편이 넘는데, 그 중에 한두 편이 근거가 있는 논문이 저거 먼저 가는 거 보면, 이거 조사를 그만해라. 소위 바꿔갈게요. 전체가 이 책이 갖고 있는 그 핵심을 다 놓칩니다. 그 세부사항이 메모되면 그 책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점은 그 책을 다시 보는데 딱 한 가지 관점을 가지고 그 책이 한꺼번에 독해가 다 되는 관점이 있어요. 뭐냐면 미토콘드리아하고
그 숙주세포는 완전히 독립된 생명체가 보면 그 책이 처음부터 다 읽혀요. 읽히고 거기서 다세포 동물 출현, 섹스, 죽음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이해가 다 돼요. 근데 그거 지금 들어가는 분은 미토콘드리아가 하나의 독립된 셀이라는 거. 그 철저해요. 완전히 개념하기 전에 동일하게 지금 제가 드린 이런 내용도 이쪽에 있는 두부가 좀 물렁물렁한 할 수 있어요.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놀라워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놀라운 게 아니고요. 한 가만히 이렇게 객관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근육이나 뼈나 뭐 간세포나 심장 그 세포 같은 건 단단하잖아요. 가만히 밀집해 있잖아. 약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덤성덤성하게 이렇게 나머지는 대부분 신경성도 다 버리고 이것들이 이렇게 액체 막에 이렇게 쌓여 있고 물렁물렁 물컹물컹 그러니까 뭐냐 뭐 툭 하면 툭 터질 것 같고 그냥 액체 상태 비슷한 걸로 이렇게 철렁철렁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런 상태로 그냥 100년간 지속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게 얼마나 유니크한 현상인가 말이에요. 네. 그게 지속이 되면서 그 수백여 개의 신경세포들끼리 으쌰으쌰으쌰으쌰 뭐 온갖 속닥거리 있겠죠. 으쌰으쌰으쌰 네. 그러면서 그 가을이 그렇게 그냥 막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가을이 이렇게 네. 살아가는 그 현상의 총체적 결과가 뭐냐면 내가 누굴 좋아하고 내가 무슨 계획을 하고 내가 언어를 쓰고 이 현상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나요? 꼼짝할 수 없는 총체적 신비 앞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데 이렇게 새벽에 일어났든지 자기 전에 항상 그걸 물어봐요. 내 안에 있는 세포한테, 신경세포한테 물어봐요. 내가 물어봐요. 야, 너 지금 뭐하나? 뭐, 어떻게 됐길래 내가 총체적으로 내가 너한테 이렇게 물을 수가 있느냐? 숨길 수 없는 숨막히는 신비요. 그렇죠. 어떻게 야들이 이렇게 하고 감정이 생겼고 생각이 생길 수가 있을지. 그런 관점에서 야들이 도대체 어떻게 외부 바깥 환경을 모여서 야들은 생각이 간단해요. 야들에 대해서 모르는 거 아닙니다. 책이 1000페이지 되는 책이 다 밝혀져 있잖아요. 세포 생물학. 그래서 브레인 공부하기 전에 필수로 해야 되는 게 세포 생물학입니다. 그 공부 안 하고 브레인 하겠다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세포 생물학, 그 세포 하나에 대해서 책이 1000페이지 되는 책이 있고 그것도 모자라갖고 세포 안에 있는 DNA 하나 갖고도 책이 1000페이지가 아니고 그거는 한 1500페이지 되는 책이 한 5권 있어요. 뭐 다 밝혀져 있어요. 웬만하게. 그럼 상상할 수 없으면 밝혀져 있어요. 오케이, 다 하는데. 과학으로 전부 다 케미칼, 분자적 결합으로서 다 대부분 설명이 돼요. 근데 그거하고 그게 모연 세포가 으쌰으쌰으쌰 해갖고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이거하고는 완전히 한점 전부가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인식의 점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관점이에요. 야들이 아마 웃을 거야. 웃기지 말아야 할 거야. 나는 단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밖에 없어. 나한테 자극을 줘. 그래, 내가 영양분도 포도당 받아야 내가 살아갈 수 있어. 뭐 그밖에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그밖에 없어. 근데 그거가 다 모였더니 그게 사상이 되고 철학이 되고 뭐가 다 되고. 자, 그래서 조금 이야기 좀 더 모으면요.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셀이 뉴런이라는 세포가 갖고 있는 자극을 받아들이고 자극을 뱉어내는 이 뭐냐 하면 패턴의 시퀀스. 자, 패턴의 시퀀스인데 이것들이 100여 개 정도 모여갖고 드러나는 현상을 한번 살펴보세요. 시간상으로 야들이 이렇게 처리를 해봤더니 시간상으로 비슷한 정보가 들어오는 거야. 시간상으로 비슷한 정보가 들어오면 시간상으로 동일한 정보가 뭐냐면 바로 그것이 다 모여서 우리 인간이 느끼기에 그게 뭐냐면 현실이에요. 네.
현실이란 시간상에서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자, 이제 실제가 나가겠습니다. 현실이 뭔가 이제 내가 좀 정의가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우리는 실제적인 존재잖아요. 현실적인 존재잖아요. 뭘 현실이라고 그래요? 이게 핵심적이에요. 뭘 현실이라고 그래요? 매일 제풀에서 만나는 게 현실이잖아요. 아침 먹고 양치질 하고 직장 가고 저녁 가서 침대 자고 그게 현실이잖아요. 침대, 직장, 양치질 매일 만나잖아요. 그럼 그게 현실이죠. 어디서 만나냐? 어떤 도면에서 만나냐면 시간의 흐름에서 반복되게끔 만나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게 일상생활인데 야가 봤을 때는 그게 뭐냐면 들어오는 자극 정보가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그걸 현실로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반대로 왜 꿈은 왜 현실에 하지 않죠? 그럼 꿈에서 반복되는 게 있나요? 어제 꿈하고 비슷한 걸 꿀 수 있나요? 근데 맨날 그랬죠. 네, 그건 현실이 아닙니다. 현실은 아주 엄밀한 내가 좀 데피니션이 있습니다. 네, 시간상으로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야가 느꼈을 때, 야가 처리하는 패턴입니다. 네, 시간상으로 반복되는 패턴을 현실이에요. 명확해요.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반복되는 패턴이 가장 리얼한 데가 노래잖아요. 노래 한번 불러보세요. 어디 가도 동일한 패턴이잖아요. 곡조가 단조든 A코를 장조로 부르든 단조로 부르든 딱 패턴이 장조 옆에서 단조 딱 정해주면 노래 부르면 되잖아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현실이 드러날 때는 그러니까 노래 곡은 불변 패턴으로 저장이 돼요. 그때 불변 패턴이라는 말은 동해물과 했을 때 한 단어와 그 다음 단어 사이 음의 세기가 곡이잖아요. 근데 그걸 음높이를 동해물과 여우에서 해든 단조로 여 밑에서 하면 상관없어요. 뭐가 중요하면 이 곡선의 패턴은 안 바뀐다는 거죠. 한 음과 다른 음 사이의 관계. 바로 이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이 본 다음에 해를 어떻게 발음할까라는 상상은 알 수 없어요. 현실에 부딪혀보면 드러나요. 이 사람 발음하는 걸, 딱 이 사람 장조로 발음하는 거에 도움했으면 해가 이쯤 나오고 다 알잖아요. 예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딱 들어보고, 이 사람 단조로 안 하고 기분 안 좋나? 단조로 안 해? 그러면 동음 해 이쪽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바로 유네이밋이요. 너 말해보라는 거야. 현실을 한번 토해내보라는 거야. 그 순간 우리는 불변포상하고 이 현실을 비교하는 순간 다음 예측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브레인은 전적으로 예측 머신입니다. 그래서 예측이 감각을 앞서가고 예측이 행동을 유도해낸다는 말이 이어서 나오는 거야. 꼼짝할 수 없어요. 기가 막힙니다. 꼼짝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세계는 한국의 노래와 같다. 패턴의 시퀀스예요. 시간상으로 순차적으로 몰려들어오는 패턴이에요. 근데 그 패턴이 꿈에서는 랜덤하잖아요. 그리고 매일 그래서 그걸 말하면 황당하다고 하죠. 황당합니다. 그 꿈에서 패턴은 예측할 수 있나요? 임파서블. 예측 못하죠. 근데 현실에서는 시간상으로 리피트 되니까 예측이 가능하죠. 예측이 가능하니까 그게 바로 우리 현실이 되는 거예요. 현실은 바로 예측을 합니다. 제가 됐죠? 네. 현실은 예측을 합니다. 보세요. 내가 이쪽에 오면 13층 딱 왔으면 다 예측하잖아요. 화장실에 저거 있고 강당에 있고 와보면 알잖아요. 예측이 다 되니까 그 예측 속으로 예측이 우리가 무의식상으로 예측을 쫙 스트라이크 먼저 비추고 거기로 가는 거예요. 예측 안 되는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조금 한 요소 한 20배 앞에 나가면 위창인데 저 다음 어떻게 될까 예측 안 하고 한번 가볼까요? 물리적으로 상황이 끝나요. 생존이 불가능해요.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예측 문제예요. 그 예측이 너무나 너무나 팽배했고 항상 우리 앞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퍼져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인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왜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시간적으로 반복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있고, 그걸 우리는 이 몸뚱아리는 그걸 현실로 느끼는 거예요. 네. 그걸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의미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 현실이란 세계상이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현실이란. 그래서 그걸 우리가 사실은 이 언어를 통해서 매 순간 어떤 말을 들을 때는 이 들은 청각적으로 프로세스해보면 다 음수 하나를 처리하고 위로 올라가서 그게 단어로서 레벨 붙고 거기에서 구문이 되고 그 다음 이야기 쭉쭉 나오잖아요. 이야기 쭉쭉 하는 순간에 그게 뭐 음수가 뭔지 따진 사람 누가 아무도 없잖아요. 자동으로 다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내가 거꾸로 역순으로 내가 발음을 할 때, 바다라는 말 발음할 때는 바다라는 단어를 불러와갖고 그걸 분해해요. 음소대로 분해해갖고 브로카 영역에서 근육 하나 움직여주는 그 시퀀스를 내보내는 거예요. 오케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로사이언스 책을 보면 전화 펄스밖에 없어. 나중에 전문책을 보면 전화 펄스, 액티브 포텐셜에 액티브 펄스가 쭉 보여줘요. 이것을 보면 그거 나올 때 근육 하나 움직일 때 뭐가 하겠어요? 아스팔린 쭉쭉쭉쭉 분출해야 신경 면접에서 근육에서 쭉쭉쭉 하면 내가 퍽퍽퍽 해갖고 이것을 보면 미미하게 바람 퍽퍽퍽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쪽에서 해주는 거는 그 단어라는 패키지를 풀어갖고 그거에 자음, 모음의 발음, 음수에 해당되는 근육을 다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근육 움직임. 네, 그 근육 움직임 결국 신경이 움직이잖아요. 그럼 신경에 아스콜린을 퍽퍽퍽퍽 다 분출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분출해주는 게 전부 다 이 전압 피커예요. 전압 피커의 패턴의 서열이에요. 네, 기가. 자, 아까 패턴의 서열. 패턴의 서열. 그래서 간단히 이쪽으로 하면 패턴의 서열을 모아갖고 공동 패턴을 만들어갖고 레벨 붙이는 게 단어가 되고 그게 현실에서 만나는 사물의 이름으로 지칭이 되고 됐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진 것은 거기서 공동 패턴을 추출했기 때문에 개별성이 다 탈락된 공통점만 갖기 때문에 바로 언어를 쓰는 순간 우리는 리얼 자연에서 영혼이 단절이 됩니다. 이게 누로사이언스에 떠지는 놀라운 철학성입니다. 언어를 쓰는 순간 우리 리얼 자연을 만날 수 없어요. 뭐 리얼 자연 뭐냐 한번 보세요. 자폐증 애한테 개를 그리라 하면 자기 앞에 보는 개를 그려요. 근데 우리가 보통 사람한테 개를 그리라 하면요. 개가 앞에 있어도 그 개를 그리는 게 아니요. 개라는 개념을 그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개라는 개념을 그려요. 사과를 그리려 하면 리얼한 사과를 그리는 게 아니고 사과 타서 그리는 게 있잖아. 그래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범죄를 하고 있어. 소위 범죄하고 언어가 되는데 범죄를 하고 있어. 개별성이 다 스무드 아웃된 공동 패턴만 그리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갖고 와요. 그 대신 그거 하나가 지구상에 있는 모든 개를 대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개별성이 다 탈락되는 거죠. 개별성이 바로 리얼한 자연입니다. 그것이 탈락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 더 마지막 한 번 더 첨가드리면 이 과정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면 시간성을 획득해서 그런 거예요. 시간성을 획득, 시간을 획득했어요. 이게 일단은 시각장에서 주의장으로 어텐셔널 필드로 갈 때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언어장입니다. 언어가 결국은 언어가 저걸 가능해요. 언어가 이렇게 해서 뭐가 출현하면 시간장이 시간의 필드가 시각장에서 다릅니다. 비주얼 세상은 적시적인 거죠. 낙장 있잖아요. 자명하단 말이잖아요. 자명하단 말은 뭐냐면 보는 순간 전체 정보가 시간이 흘러가지 않고 스냅사진처럼 딱 보이잖아요. 근데 스냅사진처럼 앞에 전개되는 시각이 하는 역할인데 언어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언어는 어떤 언어든지 시퀀스잖아요. 노래곡처럼. 그러니까 음악의 그 악보는 뭔지 알아요? 시간의 기호잖아요. 4분음표, 8분음표. 뭐든지 보세요. 음악의 악보는 정확하게 시간의 기호입니다. 발음할 그 길이의 보잖아요. 그러면 시간성입니다. 시간에 있다고 해요. 우리가 언어를 쓰면서 도입된 게, 그러니까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다시 이 강의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왜 우리는 순서를 거꾸로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냐? 바로 시간성 때문에 그렇잖아요. 시간은 강에서 미리로 그냥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그걸 피드백 거꾸로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그 강에서 미래로 흘러가는 시간의 흐름이 어디서 생겼느냐? 좀 시간, 타임 컨서스에서 시간이라는 의식이 어디서 생겼냐 하면 언어에서 생긴 거예요. 어떤 단어 이야기했어요? 은혜님이 어떤 걸 이야기했어요? 발음하는 순간, 발음 음소로, 음소의 시퀀스 패턴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 문장은 기가 막힌 문장이에요. 세계는 한국의 노래와 같다는 걸 뭐냐면 시퀀스라는 거예요. 브레인 받아들일 때, 예, 펄스의 시퀀스를 받아들여요. 시간 축상의 시퀀스인데, 그 시퀀스가 랜덤하면 꿈이 되고, 그 시퀀스가 시간상으로 동일하게 반복되면 현실이 됩니다. 주기적으로 반복합니다. 예. 그리고 그 시퀀스라는 것은 언어에서 온 거예요. 예. 시간성이 언어에서 왔고, 언어를 사용하는 순간 우리는 시간의 현재라는 앞에서 독립을 합니다. 이게 유명한 에델만의 언질이죠. 핵심, 에델만 개념의 아주 핵심입니다. 시간을 획득함으로써, 언어를 통해서 시간을 획득함으로써 우리는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지금하고 과거하고를 비교하는 현상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미래라는 개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현재에 들어온 감각 입력을 과거 경험 기억에 비추어서 해석하는 주체가 생긴 거예요. 그게 바로 셀프죠. 그래서 셀프라는 것이 출현하게 됩니다. 셀프도 정확하게 언어하고 같이 출현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들이 딱 한 문장에 추려집니다. 패턴의 시퀀스. 자, 따서 패턴의 시퀀스. 패턴의 서열. 이거 오늘 강의에 제가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자, 예, 수고했습니다.